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여동생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갔었던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과거 동생 때문에 신랑이랑 이혼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고 동생이랑은 자주 만나지는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거짓말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증후군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희 부모님 역시 다들 모르셨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생각하고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나 얼마 전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동생의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집에 와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에게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가 본인에게 욕도 했고 자신이랑은 다시는 같이 안 놀고 안 다닌다고 했다면서 다른 친구랑 단짝을 하기로 했다면서 엄마에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도 동생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던 동생 친구였어요. 또 그 친구 엄마랑 저희 엄마랑 아는 사이였고요. 저희 엄마는 급한 대로 그 친구 엄마에게 연락을 했더니 정말 정반대의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 동생이 그 친구를 만나면 욕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인사하고 놀았다고요. 동생 친구 성격이 착해서 그렇지 그 친구 말고는 친구도 없었던 동생입니다. 분명 학교 끝나고 다른 친구랑 셋이 같이 집에도 오고 인사도 하고 잘 놀았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 엄마도 동생 말만 듣고 연락했던 거고요. 엄마가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해하기도 했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사실 저랑 동생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라 제가 많이 봐주기도 했었고 자주 놀아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면서 학교 친구들이랑 더 잘 어울리면서 동생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괜히 동생이 저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했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게 좀 믿기 힘들어서 동생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 점점 커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화장품도 가져가서 손으로 다 파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정말 자신이 그런 거 아니라면서 또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고요. 어린 막둥이 동생이니 부모님은 동생 편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참 답답하기도 했고 뭔가 사춘기가 빨리 왔다가 오랫동안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훔친 적도 있었는데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누군가가 자신한테 누명을 씌운 거라고도 했었습니다. 또 친구 미술 작품을 망가뜨려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어서 동생을 혼냈지만 정말 그 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진짜 그럴 때면 속이 뒤집어졌고 부모님 역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동생의 그런 정신병인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내고 돌아서면 그런 동생이 안타깝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는 항상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또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저보다 키도 더 큽니다. 외모면 외모, 공부면 공부. 저보다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끔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가족 모두 힘들었고 잠깐 사춘기 때 그러다가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서울에 있는 알만한 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턱걸이로 경기도 쪽 대학 나와 디자인 쪽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2년 반 사귀고 결혼을 했기에 조금 일찍 하게 된 편입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았고 집안 형편도 양가 모두 비슷하기도 했고 문제 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기에 둘 다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둘 다 철도 빨리 들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었기에 모든 부분에서 다 맞아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조금 안 되게 신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일단 문제의 발단은 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몇 달간 지내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해 신랑과 둘이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랑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운이 좋아서인지 저희가 꿈꿔오던 집을 찾아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한 집에 살았고 저희 집과 부모님 집 모두 서울이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되었고 동생은 부모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혼자 집 구해서 사는 게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고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은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신혼인 거 알겠지만 동생이 학교는 가야 하고 너희가 조금만 이해해주고 동생을 데리고 살면 안 되겠냐고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요. 정 힘들면 1년 정도만이라도 데리고 있다가 원룸 얻어준다고 하시면서요. 제 눈에도 아직 어린 동생이라고 느껴졌고 제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다니고 성인이라지만 제 눈에는 아직 애 같아 보이거든요. 정말 미안하지만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내키지 않아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하고 집에서는 거의 아침이랑 저녁만 먹고 잠만 자는 거니까요. 부모님도 어차피 학교 생활하니까 많이 불편할 거 없을 거라고 하시고 저희 신랑한테 어려운 부탁인 거 알지만 당분간만 이해해 달라고 하셨었고요. 그렇게 저희 동생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희 동생이랑 신랑이 많이 보아오지 않았기에 서먹서먹 할 것만 같았는데 동생이 신랑에게 사근사근 말도 잘하더라고요. 형부 정말 감사해요. 언니 결혼하고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다시 한 집에서 지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빠도 생긴 것만 같아서 너무 좋고요. 예전부터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형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덤으로 오빠까지 생기게 됐네요. 잘 부탁드려요.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신랑도 그날 저녁 저와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더라고요. 처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네. 남자친구는 없어? 저 정도면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글쎄, 나도 한참 안 봐서 잘 모르겠네. 대학 생활 잘하고 있는 것만 알지. 남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남친 없으면 괜찮은 후배 소개시켜줄까? 아우, 됐어. 아직 대학생인데 소개는 무슨. 아직 애야. 나중에 한번 물어보긴 할게. 근데 수진이 내 동생이야. 아무나 소개시켜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아, 당연하지. 여보야 동생애. 우리 처제인데 내가 아무나 소개시켜 주겠어? 나도 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저희는 갑작스레 동생이 집에 오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야근 피해서 동생 먹을 것도 해주고 싶고 신랑이랑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 같은 느낌의 집밥 먹고 싶기도 했고요. 신랑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둘 다 일 때문에 저녁 같이 먹는 것도 조금은 힘들 때가 많았는데 서로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역시 피부치와 함께 사니 결혼하고 조금 외로웠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친해도 너무나 친해져 버린 신랑과 동생의 행동들이 살짝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급하게 노트북을 부여잡고 주방과 등을 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동생과 신랑은 주방에서 스파게티와 피자를 만든다고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깔거리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춰졌는데 딱 달라붙어서 뭔가를 입에 넣어주고
입에 묻은 걸 동생이 닦아주면서 좋다고 붙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을 하다 창문에 비춰진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 같아 보였고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인 형부와 처제인데 너무 스킨십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 성격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 조금 직설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저는 바로 뒤돌아서 두 사람 너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질투나게 어머 언니 뭐야 꼰대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열심히 요리하겠습니다 여보야 라며 자연스레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처음 제 속에 있는 말을 장난기 섞인 말투로 한 이후부터 동생의 행동이 더욱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 봤던 것인지 아니면 그날 이후로 바뀐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말에 셋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신랑과 나란히 걷고 동생은 신랑 옆에서 걷는데 어느 순간 동생이 저와 신랑 사이에 쏙 들어와 걷는데 뭔가 저를 자꾸만 옆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동생이 갑자기 형부, 근데 저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요. 형부 말고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친오빠도 없는데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서요. 남들이 친오빠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저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 뭐 나는 상관없는데? 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았던 신랑이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뭐 제 눈치까지 보던지. 자기가 괜찮으면 그렇게 해. 근데 수진아, 어른들 계실 때는 호칭 잘 붙여야 해. 알았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 그러면서 저희 신랑 뒤로 가더니 어부발을 하듯 뒤에서 매달려 오빠를 연시 외치더라고요. 신랑도 조금 당황했는지 저만 쳐다보고 저도 무척이나 놀라기는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처녀가 형부한테 저렇게 매달려 있으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 제가 야근이 있어 집에 늦게 가야 했는데 하필 일이 잘못되어 곧바로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야근 일 마치고 집에 가니 신랑이 혼자 저녁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동생은 약속이 있었는지 저녁 먹고 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급하게 짐을 싸서 신랑에게 출장 간 동안 밥 잘 챙겨 먹고 집 치우고 빨래 돌리고 뭐 이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2박 3일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나오는 길에 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2박 3일 출장 가? 밥 잘 챙겨 먹고 갔다 와서 봐. 라고 이야기한 뒤 열심히 운전을 해서 늦은 시간까지 먼 거리를 운전해 달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거 사와서 먹고 씻고 앉아 신랑에게 문자를 보내니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늦게 연락을 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한참 일할 거 다 보다가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보다 싶었고 동생에게는 너무 늦게까지 놀다 들어가지 말라는 문자를 남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업무 때문에 업체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점심 식사하고 바쁘게 일 처리하느라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실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 생각에 조금 무리하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 시간 다 돼서 신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일찍 잤나 보네? 어제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나 봐. 미안. 수진이는 늦게 들어왔어? 글쎄, 나 자고 있을 때 들어갔던 것 같아. 일찍 다니라니까. 다 큰 성인인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뭐. 근데 여보야는 언제 와? 나 2박 3일 일정이라서 끝나는 대로 바로 출발할게. 다 같이 치맥이나 먹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빨리 집에 더 가고 싶더라고요. 주말에는 푹 쉬어야 하는데 못 쉬고 있으니 조금 짜증나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고 출장도 제가 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대신 오게 되었던 거라 뭔가 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 와야 했던 상사분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본인이 내일 마무리 일 처리하러 갈 테니 집에 가도 된다고요. 하루 더 안 있어도 된다는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아 후다닥 짐을 챙겨
곧바로 로비로 나가 상사에게 건네줄 서류 인계하고 저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휴게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더니 저녁 10시쯤 다 되어 도착했고 동생과 신랑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TV 소리가 크게 들리고 거실은 어두운데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신랑이랑 동생이랑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깨 동무를 하고 말입니다. 인기척이 들리자 둘이 놀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난 집에 와도 된다고 해서 바로 왔지. 근데 둘이 불 꺼놓고 뭐 하는 거야? 둘이 치맥 먹고 있었어? 아까는 그런 말 안 했잖아. 아니, 처제가 치킨 사왔더라고. 그래서 치킨에 맥주 한 잔 먹었지. 아니, 근데 무슨 불을 다 끄고 먹어. 어두운 데서 음침하게. 언니 피곤하겠다. 저녁은 먹었어? 갑자기 내가 치킨에 맥주가 땡겨서 사온 거야. 언니도 같이 먹자. 그렇게 저희 셋은 맥주에 치킨을 먹었고 저는 먹는 내내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이상한 상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미쳤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머릿속에서 자꾸만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았고 왜 둘이 굳이 불을 다 끄고 어깨 동무까지 하면서 치맥을 먹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꾸만 셋이 저녁 먹는 걸 피하는 것만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서 밖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도 먹기는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동생이랑 저녁 먹고 맥주 한잔을 하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근데 형부 약간 바람기 같은 거 있어? 무슨 바람기야. 너네 형부는 그런 거 없어. 연애할 때도 그런 일 없었고.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어봐? 그게 사실 전에 언니 출장 갔을 때 나 친구들이랑 술 먹고 집에 좀 늦게 온 거 알지?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형부가 내 방에 들어왔었어. 잠이 들랑말랑 할 때였는데 갑자기 형부가 내 다리를 막 주무르는 거야.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너무 좋대. 아니, 언니랑 결혼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부 바람둥이 아니야? 언니가 형부 좋아하는 거 아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었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한테 똑바로 말해. 유빈 씨가 너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야? 저는 동생의 말을 듣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구분이 되지도 않았고 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너 진짜야? 언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 소리를 듣더니 동생이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언니 지금 친동생 말을 못 믿는 거야? 어떻게 언니가 내 말을 못 믿을 수가 있어? 아무리 형부랑 결혼한 사이지만 어떻게 내 말을 못 믿을 수가 있어? 나 엄마 집에 갈래. 가서 다 말할 거야. 그러면서 동생은 곧바로 나가버렸고 저는 동생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앉아있는데 신랑이 들어왔고 저는 순간 신랑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너 내 동생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걔 지금 22살이야. 어딜 만져? 아무리 젊은 게 좋다지만 걔 내 동생이라고. 나 없는 동안 별짓을 다 했구나. 그래서 자꾸 피해 다닌 거니? 신랑은 제 말에 너무 놀랐는지 멍하니 서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표정은 잘못했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곧이어 입을 뗀 신랑은 지금 무슨 소리 듣고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 좀 억울하거든? 나도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걔가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다는 것 같은데 나 그런 적도 없고 되려 처제가 나한테 그런 거 몰랐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이 뭘 했다는 건데. 진짜 자기 동생이라서 말 안 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출장 가던 날 나 피곤해서 일찍 잔 거 알지? 근데 아침에 눈 뜨니까
처제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난 처제 깨웠고, 처제 말이 술이 너무 취해서 본인 방인 줄 알고 잤다는 거야.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 처제 옷차림도 그렇고. 신랑이 하는 말은 동생이 만약에 술이 너무 취해서 들어와 바로 잤다면 외출복이어야 하는데 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저에게 한 말이랑은 전혀 달랐었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했더니 처제가 실수였다 하면서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다는 겁니다. 괜히 언니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니다 싶어 넘어갔었고 다음날 처제가 사과의 의미로 치킨을 사왔었고 맥주 한잔 하는데 제가 출장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말을 꺼냈습니다. 둘이 왜 불 끄고 어두운 데서 어깨 동무까지 했었냐고요. 저도 사실 어두워서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서 안 물어봤던 건데 뭔가 꺼림직하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신랑 말은 처제가 자꾸만 어깨 동무를 해서 장난 그만 치라고 했었고 불도 처제가 꺼서 켜려고 하는데 눈이 아파서 그냥 불 끄고 먹자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요즘 본인이 왜 그렇게 피해 다녔는지 말을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폰을 꺼내더니 통화 녹음한 걸 틀어주는데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처제,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이러면 곤란해. 제가 뭘요? 전 그냥 있는 사실 말하는 거예요. 형부 혹시 제가 언니인 줄 알고 그날 밤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 줄 알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언니한테 사실대로 말하세요. 언니 말고 절 사랑한다고요. 처제 미쳤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난 처제 사랑하지도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처제 언니라고.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 언니한테 말해서 집 알아봐서 나간다고 해. 더 이상 처제 불편해서 내가 못 살겠어.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에게 말하던 동생과는 전혀 달랐었고 이 통화 녹음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오바이트가 쏠리더라고요. 저희 신랑 하는 말이 그동안 동생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고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정말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에게도 말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하나 싶기도 했었고 머릿속으로는 이혼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신랑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었었고 그런 동생을 몰라보고 동생 말만 들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에게 과거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려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끝까지 본인이 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는데 끝까지 다 본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신랑도 더 이상은 동생 볼 자신도 없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통화 녹음에서 죽어버린다는 말까지 한 동생을 보니 정신과 치료가 시급해 보였고 오랜 설득 끝에 동생도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했고 현재까지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가족으로서 그런 행동들이 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다면서 저희한테 너무 미안하고 특히 신랑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사위라면 아직까지 죄인처럼 꿈뻑 하십니다. 그 이후 신랑과 조금 서먹하기도 했고 가족 일이다 보니 제가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신랑이 옆에 있어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제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